네,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최충현입니다. 자,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 수열편 들어갈게요. 자, 문제를 가볍게라도 한번 읽고 아니면 풀어보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자고. 48번. 이게 정답률은 되게 좋아요. 근데 풀이 과정에 허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10명 중에 9명은 풀이에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별표되어 있죠? 자료 x1, 2, 3, x100 다음 과정을 순서대로 시행한다. 처음 두 수 x1, 2의 평균을 구한다. 평균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죠? 평균이니까 x3를 추가했어. 세 개의 평균을 구한대. 그럼 세 개의 평균은 어떻게 돼? 세 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거지. xr을 추가해서 이 4개의 평균을 구한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는 거지. x100을 추가해서 x100까지 평균 다 더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는 겁니다. 위와 같은 시행을 계속한다. 끝까지 할 수 없겠지. 가르쳐줬어요. 자, 스타트. 1, 2의 평균이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리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평균이 1씩 증가한대. 이 자료라는 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점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x1점, x2점의 평균을 2로 나눈 게 5래. 자료 하나, 점수 하나를 추가했다. 그러면 x1 to 3, 3으로 나누면 평균이 1이 증가했대. 그리고 x100을 구하랍니다. 그럼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죠? 항상 학생식 풀이 x1, 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인데 1번 내용 보니까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x1, 2의 합은 10이 됐습니다. 그쵸? 이제 자료를 하나 추가하면 x3까지 한 다음에 이건 3으로 나눠야지. 뭐라 그랬지 이게? 평균이 1이 증가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6이잖아. 그러면 x1, 2, 3의 합은 18이니까 이게 10이니까 x3만 단독으로 나와요. 그죠? 이거 18이고 여기에 10이니까 넘어가면 x3만은 8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언제까지 한다?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그 흐름을 장악할 때까지 하는 거야. 그지? 4로 나누면 여기에 평균이 하나 추가하니까 7 곱하면 28, 이건 8이었으니까 x4만 따로 나와요. 10 이렇게. 자, 요거만 해서 28이고 요 세 개 합쳐서 18이었으니까 요만 10이란 말이야. 요거 이렇게 계산했겠지. 여기서 자신감을 가졌어. 근데 여기는 아직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x1부터 x5까지 더해서 요 5로 나눠야 평균이겠지. 이렇게 하나 증가된대요. 8. 그래서 이제 x5만 여러분이 구하시면 요 x1부터 4까지 하면 28이니까 요 40에서 하면 이게 12가 돼요. 끝났어. 그리고 실수한다. 등차 소리네. 그러니까 세 번째는 8이고 네 번째는 10인 게 확실하다 그 얘기지. 그래놓고 너희가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12, 10, 8이니까 6, 4였다라고 판단하시고 100번장을 첫수값 x1에다가 항수 빼기 1 떨어진 공차가 2. 답은 맞았을 겁니다. 200이. 하지만 이건 풀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한 게 뭐냐면 x는 3이 8이 맞아요. 이건 10이 맞고 12가 맞아. 이게 4육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4육이라는 보장이 없다니까? 여러분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어긋나면서 예를 들어 이 얘기야. 여기 2에 8에다가 8, 10, 12. 다시 말해 첫 번째, 두 번째이 어긋나면서 등차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게 9일일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야. 완투에 대한 얘기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푸는 건 초항을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0번째 구할 때 확실한 이것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맞다는 얘기야. 자, 답은 같지만 풀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시험 볼 때 틀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자. 그 얘기지. 수학 완벽성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 할까요? 네 번째로 할까? 이거로 할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로 합시다. 그러면 세 번째에다가 기억하시죠? 97D 이렇게 세 번째에서 97D 하시면 완벽하게 X를 이용하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답은 같지만 풀이는 이게 완벽한 겁니다. 자, 이런 걸 인정해줘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제 49번. 자, 문제 간다.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 2인 1, 2. 직사각형모의 나무판 둘레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자, 요것이 요건데 여기다가 이제 그걸 둘러쌌다 그 얘기야. 그 내용입니다. 그죠? 나무판 둘레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타일을 빈틈없이 붙이는 작업을 했다. 그림과 같이 도형을 만들어 6회째 만들어진 도형에서 사용된 타일의 총 개수. 그럼 이건 타일입니다. 이건 타일이야. 이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1회째 타일 몇 개냐? 2회째 몇 개냐? 세면 되지. 자, 6회째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거를 600회째라고 하고 해보자 그 얘기야. 그럼 직접 세 개느냐 그 얘기지? 자, 그러면 1회째 1회째 타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러시면 안 되지. 이건 직접 세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1회째가 몇 개라고? 10개 맞아. 근데 그렇게 세면 안 될 것 같은데? 연산 기호를 많이 쓰면 쓸수록 좋다 나쁘다? 좋다 그랬잖아. 연산 기호를 많이 쓰면 좋은 거야. 내가 저번에 예를 들었던 거 6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연산을 쓰는 게 좋은 거야. 6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쓰는 게 수열에선 당연히 탁월하게 유리한 거야. 그리고 수열은 모든 수가 다 관계 있다. 간다. 6회를 제가 10은 맞는데 어떻게 쓰겠다고? 3, 4, 12. 에서 2개 빠지고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 2개 빠진 셈이지. 맞아요? 그 2회째 나와 있는 거 그대로니까 가로 먼저 했으니까 5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5 곱하기 6에다가 가운데 2개 빠진 거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세는 거야. 3회째 여기다 갖다 붙여서 했을 거 아니야? 아니 나와 있는 거 갖고만 답을 내면 안 되지. 이거에서 하나 더 그랬을 거 아니야. 그죠? 한 칸씩 늘어나고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셌을 거야. 했더니만 가로 7, 세로 8 가운데 비어있는 거 2개로 인식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수열은 모든 게 다 관계 있단 말이야. 여기 일정하지? 일정하지? 600회라고 하자고 그랬지 내가? 600회로? 모든 수가 관계 있다니까? 여기 빼기인 건 똑같고요. 물론 이게 괴짜 수열인데 우리가 지금처럼 세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셈법이다 그 얘기야. 요거일 때 요거만 알면 하나 크죠? 이건 무슨 관계 있다? 아니, 숫자 잘 때 잘 안 보여. 숫자 잘 때는 안 보이는데 숫자 크면 잘 보여. 이 회차의 숫자의 2배 플러스 1. 회차 숫자의 2배 플러스 1. 회차 숫자의 2배 플러스 1.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 회차 숫자의 2배. 여기 2배지? 플러스 1개. 그럼 600에 2배 플러스 1. 아이, 자리 없다. 여기다 쓸게요. 회차에 600회니까 회차의 2배 플러스 1이죠. 이거에 2배 플러스 1에다가 옆에는 그것보다 하나 큰 거니까 이렇게 빼기는 기본이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회차 숫자보다 이 숫자는 요거 숫자의 3에다 2배 플러스 1이야. 2배 요거에 2배 플러스 1 옆에 있는 거는 하나 더 크니까 이렇게 플러스 1 이게 답이야. 됐나요? 그럼 6회는 말할 거 없지 그지? 6회는 그 6회가 아니고요. 6회는 요 숫자에 2배 플러스 1에다가 옆에 있는 거는 하나 더 큰 거니까 이거 빼기 이렇게 계산한 게 가장 완벽한 풀이다 그 얘기야. 13이고요. 14고 마이너스 1. 13 곱하기 14가 네, 4, 32 해서 요거는 178에다 182에다 2 빼니까 180. 더 둥구지랄이야. 됐나요? 자, 세는 연습 우리 계속하고 있지. 50번.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물론 풀이는 가장 우리가 나와 있는 그대로서 굉장히 쉽게 푸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게 어려운 풀이거든. 다시 말해 관찰을 많이 해야 되는 좀 풀이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풀이야. 물론 이 풀이가 맞습니다. 이 풀이를 하는 거야. 하지만 이런 발상도 너희들한테 수학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발상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다르게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야. 간다. 그림과 같이 어떤 규칙에 따라 0부터 6이라고 0부터 6까지의 정수가 있어요. 여기. 각 칸에 하나씩 써놨을 거야. 그래서 위로부터 12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다 보면 12번째가 있을 거라고. 왼쪽에서 세 번째 칸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이렇게. 다음은 어떤 규칙인데 이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 0부터 6까지의 정수를 각 칸에 써놨어요. 위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12번째 해당하는 거. 그 다음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에 있는 칸수는 그럼 결국은 여기 이 숫자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2번째, 이 세 번째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세면 돼요. 어디에 집중한다, 일단? 여기 집중하겠지. 6, 2, 5, 1, 4, 0. 5? 더 진행이 안 되나? 아니지. 다른 줄을 좀 봐야지. 625, 140. 140, 362, 5, 140, 3, 625 이렇게. 흐름 잡아서 그냥 가시면 돼요. 그죠? 큰 무리 없지? 여기서 더 진행이 안 되니까 다른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625, 140, 140 다음에 36, 3625, 25, 140 이렇게 그죠? 그럼 625, 140 자 이건 뭐 세면 되겠습니다. 6, 2, 5, 140 그 다음에 140에서 그 다음에 36, 25, 140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몇 번째다? 12번째로 구하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당첨됐습니다. 답은 4가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좀 더 발상을 좀 약간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이런 발상이 너희들의 머리를 좋게 한다는 얘기지? 제가 수열하고 경우의 수 이쪽이 여러분의 두뇌를 좋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떤 발상이 있을까? 아니, 물론 이건 좀 어렵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풀이. 여기 지금 언급되어 있는 숫자 볼게. 여러분 0부터 6이라고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다른 숫자. 0부터 6이라는 혹시 다른 숫자 떠오르는 거 있나? 없어요? 0, 1, 2, 3, 4, 5, 6은 나머지 다른 숫자 기껏해야 7, 8, 9 중에 하나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7을 떠올리는 게 정상인데 너무 무리가 있나? 0부터 6이라는 이 격자판에 있는 모든 수는 7로 나눈 나머지란 말이야. 7로 나눈 것에 나머지를 언급한다 그 얘기지. 자, 그러면 이게 말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0, 1, 2, 3, 4, 5, 6은 7로 나눈 나머지네. 무슨 말이 하나 빠지지 않았나? 완벽한 문장을 위해서? 좀 생각해봐. 0, 1, 2, 3, 4, 5, 6은 7로 나눈 나머지네. 아니, 무엇을. 0부터 6까지의 것은 어떤 수를 7로 나눈 나머지란 말이야. 어떤 수를. 자, 이 문제에서 수가 다른 게 또 있으니까 여기는 0부터 6까지 다 돼 있고요. 7은 우리가 찾아낸 거고 혹시 다른 숫자 언급한 게 있나? 문제에서? 있는데. 12번째 이거 12, 3 오케이? 그럼 여기서 12하고 3을 생각해야 한다 그 얘기지? 자, 그래서 어떤 발견이 가능하냐면 잘 보시게. 자, 결론입니다. 0부터 6까지의 숫자는 어떤 수를 7로 나누는 건데 12하고 3하고 관계 있다 그 얘기지? 그래 보실까요? 잠깐. 요거 여러분 제가 요쪽부터 읽어낼게. 실수하면 다시 돌아 나오는데 1, 1하고 4하고 7 생각해봐. 1, 1에 7, 4 2, 1에 7하고 0 3, 2 아무거나 3자, 2자, 7자, 격자판에는 4자 뭐 있을까? 1, 1에 7자, 4자면 11을 7로 나눈 나머지야 이거. 21을 7로 나눈 나머지야.
32를 7로 나눈 나머지가 4예요. 41을 7로 나면 나머지가 6이야. 이쪽부터 읽어내면 되는데 이쪽부터는 안 맞아 떨어져요. 21을 7로 나눈 나머지 아니지. 여기부터 읽어내야 돼. 이런 기준이 있다는 얘기지. 뭐 이건 상관없지만 31을 7로 나눈 나머지가 6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부터 읽어낸다. 그러면 맞아 떨어져요. 11, 4, 22, 1 맞아요. 31, 3 맞고요. 확인해 보시면 41, 나머지 6 맞습니다. 아하, 그러면 어떻게 인식하면 되냐면 이걸 11로 단위를 그렇게 읽었죠? 그럼 123, 그 얘기입니다. 123을 7로 나눈 나머지가 격자판에 있는 숫자다. 그 얘기야. 나누면 4 나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 이게 물론 약간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런 발상 연습을 자꾸 하시면 나중에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할 순간이 올 거란 얘기야. 자, 51번. 자, 아주 간단하지만 자, 갑니다. 집중력을 위해서 필요한 문제. 수열 AM, 애들 첫 탐부터 되는 거 잡을 SN이라고 하자. A1부터 2가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A1, 2는 1, 3으로 되어 있고요. 이 관계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A20번장을 보낸다. 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간단한 문제지. 자, A1하고 A2는 1, 3인데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게 어떤 소리인지 결정할 것 같아. 20번장을 보낸다. 자, 하나 물어봐야지. 여러분, S와 A는 병립하지 않는 게 좋아요. 병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뭐라고? 가능하다면. 그치? 모든 소리 당연히 가능하다면. 가능한 것 중에 그 얘기지? 가능하다면 SN하고 AN은 병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지. 이거를 A로 갈래? S로 갈래? 당연히 A로 가는 거지. 이유가 뭔데? 구하는 게 A잖아. 당연한 얘기야. 구하는 게 A니까 A로 가야지. 구하는 게 A니까 A로 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식을 뭐로 한다? A화한다. 그러면 Sn 플러스 1 번째까지 합해서 바로 전전환까지 합을 빼면 두 개가 남죠? 요거하고 요게 남는 거니까 플러스야. 오케이? n 플러스 1번째까지 합해서 그 바로 전전환까지 합을 빼버리면 이거 어떻게 남는다? 됐습니다. 블라블라. 정리했겠지? 그죠? 정리하면 이게 A, n 플러스 1 하고 이런 시간을 좀 줄이자고 새로운 완전 제곱의 4가 됩니다. 그럼 끝났네. an 플러스 1 빼기 an은 2. 5는 발음이 국제적입니다. 이건데 항이 커지면 값이 커지니까 이건 안 돼요. 이거 등차소리라고 알겠습니다. 됐죠? 끝났습니다. 20번째 소리 첫수값 나와있죠? 하자. 19 공차 D 갖다 쓰면 39 이렇게 되겠어요. 무리 없지? 무리 없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 자체를 다듬고 항상 구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 자,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하는 게 뭔지에 대한 완벽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확인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자, 그 다음 이거 싫어하는 학생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원리합기 문제는 실제 수능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는 할 수 없거든. 교과서에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우리 뭐라 그러지? 사문화된 거라는 말 들어봤죠? 교과서에 있긴 있지만 실제로 안 내는 게 거의 원칙화돼 있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원리합계 유사형 문제는 잘 나오죠? 이건 기록만 예쁘게 하시면 돼. 기록만. 문장을 정확히 읽고 기록만 예쁘게 하면 돼.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라고 한대요. 화면 보이나죠? 잠깐. 네, 보이는군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의 사회를 초고령화라고 한다. 2000년에 어떤 나라의 총 인구는 1000만 명이었고요. 65세 이상 인구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50만 명이었대요. 자, 전체 인구는 1000만 명이었고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었대요. 20%가 안 되죠?
200만 명이 50%니까. 그런데 이제 총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0.3% 숫자로 얼마야? 그럼 3%가 0.03이야. 0.3% 0.003이야 숫자로는. 그죠? 3%가 0.03이지. 0.3%는 0.003이다. 총 인구는 1000만 명이었는데 65세 인구는 50만 명인데 총 인구가 늘어나 이만큼씩 증가하고 65세 이상 인구도 늘어나요. 전년도보다 4% 증가하니까 훨씬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단 말이야. 그럴 때 초고령화 시기가 예측되는 시기는 자, 초고령화 된다는 얘기는 20% 이상 된다는 얘기지. 문제만 잘 읽으면 돼. 자, 다시 한번 이걸 명확하게 기록해 줄게. 처음으로 초고령화 시기가 예측되는 시기는 자, 시기를 묻든 뭐 연도를 묻든 뭐만 구하면 돼? 기간만 구하면 돼요. 기간만. 그럼 기간하고 시기 연도 항상 연동돼 있다 그 얘기야. 여러분 연도를 물어봐. 이것처럼 시기 같은 걸 물어봐. 기간만 구하시면 돼. 기간만. 오케이? 자, 기록한다. 기록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좀 예쁘게 한다 그랬죠? 자, 저기 있는 걸 기록을 예쁘게 할게. 총인구 2000년에 1000만 명이었어요. 단위는 만 명으로 합시다. 이렇게.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연도는 2001년이 되겠고요. 한 기간 지난 거지? 한 기간 지났다. 그럼 1000만 명에서 이거 늘었으니까 여러분 이걸 알겠죠? 1.003 이렇게 된 거야. 또 1년 지났다. 연도는 2002년. 기간은 2기간 지난 거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또 다시 거니까 곱하기 1.003을 한 번 더 곱하니까 제곱이 되겠어요. 끝났어요. 그죠? 어떻게 한다? 기간 구한다. n기간. 근데 연도는 알 수 없지. 어때요? 이렇게 할 때 이제 됐었는데 끝까지 하지 않으면 또는 이게 n이라는 부정의 문자니까 연도는 그치? 뭐 2000, 뭐 n, 뭐 그렇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n을 구하신 걸 하면 되겠다. 1000에서 1기간 지나면 1승, 2기간 지나면 2승. 쉬운 문제죠 이거 그죠? 1000만 명에다가 1.003의 n승. 이게 디리링 총 인구가 n년 후에 불어나서 생긴 인구야. 그런데 65세 이상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2000년에 50만 명. 줄만 잘 맞추면 돼, 그지? 50만 명인데 비율이 다르죠? 1.04다. 그죠? 이렇게. n기간 지나면 50만 명, 1.04의 n승.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총 인구가 n년 후에 기간 구해도 이것만 보시면 돼. 이거였고요. 65세 이상이 50만 1.04의 n승이었단 말이야. 뭐라 그랬지? 잘 읽어보시면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된다는 건 20% 이상이 될 때라고 그랬잖아. 그죠? 총 인구에 대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그러면 n년 후에 총 인구, n년 후에 65세 이상 인구. 자, 그러면 전체 인구의 50%니까 20%니까 5분의 1. 오케이? 들어왔나요? 이 얘기지. 이 부도 조심해. 자, 문제 다시 읽어봐. 자, n년의 총 인구의 20% 이상이 된대. 누가? 65세 이상 인구가. 그러면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했다. 부도 실수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이거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 전에 지수고 들은 분들은 거기서도 얘기했는데 이거 나오면 이상이라는 말 나오면 부등호란 말이야. 이상이니, 이하니, 미만이, 초과 이런 거 나오면 헷갈려. 그럼 뭐라 그랬죠? 내가 이퀄로 처리하세요. 이퀄. 왜? 로고 잡을 때도 방향 때문에 신경 써요. 그러니까 이퀄로 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음미한다. 자, 이게 이제 1000만에 이거니까 200만이고 나오면 4가 되겠고요. 그죠? 자, 이런 계산 여러분들 하셔야 돼. understand? 근데 여기 나와 있다. 1.003 나와 있고요. 1.04 나와 있고요. 로그 입값 나와 있다. 양변 털어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양변 로그 잡을 거 아니야? 하나 물어봐야지. 여러분 이 1.003하고 1.04가 누가 커요? 얘가 커요. 자, 예를 들어 이 얘기야. 이항을 할 때 말이야. 1.003으로 1.04를 나눈 n승 이런 거라고 거꾸로 이게 넘어가서 나눈 거 이퀄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무조건?
1.04로 1.003을 나눈 건 어느 게 좋을까? 여러분 얘는 로그를 잡으면 음수가 떨어져요. n 신경 쓰지 말고 로그 1.003에서 1.004를 빼게 되면 음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음수 좋아요? 에이.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게 좋은 거예요. 알았죠? 얘보다 큰 게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항할 때도 포인트가 있는 거야 이게. 이걸 1로 나눠주고 이거 정리하고라도 이거 나눠준 거 있죠. 이렇게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1.003, 1.04, n승 요거에 집중하시고 그죠? 나머지 거 넘어가서 이퀄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들어왔나요? 근데 양이 로그 잡았을 거 아니야? 그럼 n 내려오고 로그 1.04 네, 0.0170 빼시기 요거 0.0013 n 내려왔고 로그 잡았을 거 아니야? 자, 이 계산 여러분 하셔야 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38 어쩌고 나왔어요. 그죠? 자, 이거 이상 이런 말 나오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죠? 항상 이걸로 처리한다. 자, 지나가야 될 거야. 지나가야. 그러니까 이거라고, 이거. 이거라고. 지나가야. 그러면 기간으로 따지면 39기간부터인데, 우리가 보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연도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게 39 나왔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연도하고 기간하고요. 끝자리 빼기 항상 일정하다는 거 기억하셔? 이 끝자리 같단 말이야, 지금. 끝자리 빼기 0이야. 끝자리 빼기 0이야. 단위 조심해, 이거. 자, 여러분, 2039가 되는 거지? 오케이? 1단 할 때 2002, 9면은 2009, 그죠? 10이면 2010 이렇게 될 거야. 기간 구했다. 39기간 했으니까 끝자리 2039가 답인데, 얘가 여기서 좀 배려를 좀 했어요. 물결 표시로. 이게 38점 얼마 나오니까, 2038.5점 물결 표시니까 2038에서 넉넉하게 잡아놨죠. 이렇게. 큰 무리 없지? 자, 이게 잘못하면 시간이 지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52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리학계 유사유형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지금 한 거를 반복해서 확인한다. 수고!